2025년 현존 최고령 남자 배우 나이? 배우 이순재 90가 11일 방영된 2024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뒤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전했다. 작년 10월 건강 문제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애서 하차해 휴식기를 가지던 중 지난 12월 31일 녹화된 시상식에 참석했다. 대상 수상 작품은 작년 방영된 KBS의 드라마 개소리다. 이순재는 개의 말을 알아듣게 된 원로 배우 역할을 맡아 연기했다. 이번 수상은 역대 최고령 대상 수상이다. 무대에 오른 그는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 라는 첫마디로 입을 뗀 뒤 붉어진 눈시울로 6분간 말을 이었다. 이순재는 오늘 이 아름답고 귀한 상을 받게 됐다. 며 제가 출연한 첫 KBS 드라마 나도 인간이 되련다. 앞으로 KBS에 많이 출연할 기회는 없었지만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하고 늘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 나이 60세가 넘으면 전부 공로상을 준다. 하지만 60 먹어도 잘하면 상 주는 거다. 공로상이 아니다. 라고 언급해 박수가 나왔다. 이순재는 이 상은 개인의 상이 아니다. 라며 주위에 공을 돌렸다. 개소리에는 소피를 비롯해 수많은 개가 나오는데 개들이 한 몫을 다했다. 며 이색적인 작품을 방영해준 KBS에도 감사를 전했다. 또 자신이 지도하는 가천대 학생들이 드라마 촬영 일정을 양해해주고 모처럼 드라마를 하시는데 잘하세요라고 말해주더라. 며 울컥 눈물을 흘렸다. 이순재는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 소피 역의 개 아리, 배우 연우와 함께 베스트 커플상도 받았다. 91세 이순재. 건강 악화 사실이었다. 몸 너무 안 좋아. 대화 거의 못 나눠. 인터뷰.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연우를 만났다. 연우는 지난해 KBS의 개소리로 여자 우수상과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JTBC 토일 드라마 옥시부인전에서 무너진 집안의 복수를 위해 비밀을 감춘 채 옥태영, 임지연분, 위동서가 된 차미령 역을 맡아 열연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2024 KBS 연기대상에서는 이순재가 개소리로 데뷔 첫 대상에 영예를 안았다. 이순재와 같이 호흡을 맞췄던 연우는 이순재 선생님의 첫 대상인 줄 몰랐다. 당연히 여러 번 받았을 줄 알았다.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다. 고 회상했다. 이어 이순재 선생님께서 시청자들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했다. 저도 시청자였으니까. 직접 듣는다는 게 신기했고 나도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흘러 멋진 배우가 된다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고 덧붙였다. 우수상을 받은 소감에 대해서는 받을 줄 몰랐다.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받으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 소감 준비를 약간은 했지만 완벽히 해가지 않아서 말을 잘 못하겠더라. 이순재, 김용건 선배님만 보였다. 친할아버지들이 앞에 앉아 계신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다. 고 감사를 표했다. 이순재, 강아지, 아리와 베스트 커플상도 탄 연우는 누가 이런 경험을 하겠나. 강아지까지 해서 베스트 커플상이라니 다시 없을 경험을 했다. 너무 기쁘다. 고 만족해했다. 우수상 수상 후 이순재가 해준 말씀은 없었냐고 묻자 연우는 선생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대화를 거의 못 나눴다. 김용건 선생님께서 옆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받고 내려오니까 되게 기뻐해 줬다. 고 말했다. 한편 이순재는 개소리 촬영 중 건강 이상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제작 발표회 당시 김용건은 이순재 선배님이 개소리 촬영 중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두가 걱정했다. 대본이 안 보이셔서 큰 종이에 쓰기도 했고 개소리 통해서 정말 하셔야 되겠다는 완고한 그런 모습이 귀감이었다. 재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고 설명했다. 이후 이순재는 개소리가 방송 중이던 지난해 10월 건강 악화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극 공연까지 취소했다. 이후 3개월 만에 건강 악화를 딛고 KBS 연기대상에 참석했다. 3. 박형준 충격의 연속. 13살 연하 하트 맞선녀 파혼 오른쪽 화살표 난자 냉동 오른쪽 화살표 연애 금지령. 이젠 사랑. 어제 TV.
2월 24일 방영된 TVN 스토리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는 박형준과 사업가 손보미의 탱고 데이트 현장이 전파를 탔다. 손보미는 1983년생으로 1970년생인 박형준과 13살 차이가 난다. 박형준은 인터뷰에서 손보미에 대해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 나보다 더 성숙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했다. 박형준은 손보미 앞에서 연애에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다. 박형준은 숙맥이다. 그래서 지금껏 혼자다. 며 50몇 년을 살았으니까 안 해봤다는 게 이상하지만 자체가 부끄러움이 많다. 여자를 보면 긴장하는 게 있다. 지금은 많이 편해졌고 내려놨다. 라고 했다. 손보미는 이상형에 대해 소년미, 청년미, 순수함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다. 작지만 사업이든 기업이든 이끌어가다 보니까 리더십이라든지 모성애가 발달돼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감싸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연애할 때 평강공주 스타일이라 내조가 필요하다면 물심양면으로 돕는 편이다. 강한 남자보다는 친구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때로는 오빠 같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남성의 매력이 있는 분을 선호하는 것 같다. 라고 털어놨다. 손보미는 인터뷰에서 박형준이 이상형에 가깝다고 밝혔다. 손보미는 자상하고 배려심 있고 소년, 청년미 있고 오늘 새롭게 발견한 게 리더십도 있고 든든한 면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미는 3년 전 결혼식을 했었다고 밝혀 박형준을 깜짝 놀라게 했다. 손보미는 결혼식을 하고 한 달 반 사이에 바로 헤어졌다. 혼인신고를 안 했다. 결혼식 전에 알아야 했을 사항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그분과 인연을 더 이어나가지 않고 마무리를 짓게 됐다. 라고 설명했다. 박형준은 논란 기색을 감추려고 노력하며 누구나 좋은 일도 있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다. 전혀 그런 거는 아무렇지 않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그만큼 편안하게 느껴지는구나. 라고 손보미를 위로했다. 박형준은 내 아이에 대한 로망을 털어놨다. 박형준은 날 닮은 아이가 궁금하긴 하다. 라고 했고 손보미는 코로나 때부터 아이랑 결혼이랑 가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소개받고 그러다가 3년 전 해프닝이 생긴 거다. 그러면서 그때 냉동난자도 많이 해놓고 신체가 부족하다면 그런 쪽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건강할 때 했다. 보디 프로필 찍을 때랑 가장 건강한 몸일 때였다. 보디 프로필 찍고 냉동난자도 하고 마음의 보험을 든 느낌이었다. 라고 했다. 박형준은 연애에 대한 생각도 물었다. 손보미는 작년 재작년은 스스로에게 연애 금지령을 내려서 우선순위이지 못했다. 며 올해부터는 금지령을 해제했다. 라고 전했다. 소개팅이 끝난 후 박형준은 인터뷰에서 진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다. 오늘 하루가 찰나의 순간처럼 너무너무 행복하게 순간처럼 지나가 버렸다고 말했다. 4. 분노, 원탁의 변호사들. 지난 24일 방송된 SBS 라이프 원탁의 변호사들 7회에서는 남편의 이중생활로 인해 양육권 문제를 고민하는 아내와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되며 출연진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날 첫 번째 사연의 위례인은 남편의 반복된 음란 행위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45세 여성이다. 아내는 남편과 그의 전처 사이의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며 가정을 지켜왔고 아이들도 아내의 진심을 받아들여 마음을 열었다. 그러나 남편은 성인 앱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과 음란 채팅을 즐긴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안겼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특히 교복 코스프레를 한 여성과의 영상까지 발견되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남편의 행동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아내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아내는 아이들이 친부가 아닌 자신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는 이야기에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사연을 들은 탁재훈은 여기서 가장 속상한 사람은 한 사람이다. 바로 위례인이라며 아내의 헌신을 안타까워했고 이지혜는
가장 놀라웠던 건 친아빠보다 자신을 품어주고 성심껏 돌봐준 새엄마와 살고 싶다고 말한 아이들의 용기였다. 며 엄마의 사랑이 통했다. 며 아내의 깊은 사랑에 감동했다. 두 번째 사연의 위례인은 결혼 5년 차, 출산한 지 2달밖에 안 된 35세 여성이었다. 위례인은 자신의 결혼이 사기 결혼이었다며 혼인 취소 소송과 정신적 손해배상 및 자신이 낳은 아이의 친권 박탈 및 양육비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부부는 보육원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 결혼했으며 남편은 자상한 성격으로 결혼 생활 내내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아이를 간절히 원했음에도 임신이 어려웠고 결국 남편의 제안으로 보육원에서 아이를 입양하며 새로운 가족을 꾸리게 됐다. 그러나 입양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주변에서 아이가 남편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자 불안해진 위례인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남편과 아이가 친자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탁재훈은 "이거 영화야?" 라며 자기 자식인데 보육원에 갖다 놓고 모르는 척 입양을 한 거냐 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남편은 과거 가볍게 만났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자 8천만 원을 주고 비밀을 유지하며 친자인지 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실을 몰랐다며 남편에게 분노했던 시어머니 역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여기에 남편은 친모가 사망했다고 거짓말하여 위례인을 더욱 기만했다. 친모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꾸준히 아이를 만나며 돈을 받아가고 있었다. 이에 이지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 며 분노했다. 이어 "아이가 간절한 부부들도 많은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이날 방송은 단순한 법률 상담을 넘어 가족의 의미와 부부관계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졌다. 한 사람의 헌신과 배신,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긴 사연들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남겼다. 원탁의 변호사들은 실제 이혼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분석하며 해결해 나가는 이혼 전문 예능 프로그램.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40분 SBS 라이프와 SBS 플러스에서 방송된다.